마지막으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논의가 시작된 지 1년이 다 됐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세계 기업이 복합 쇼핑몰 유치를 희망을 했었는데요. 신세계에서는 지금 이제 광천동 신세계를 확장하고 어등산 스타필드를 공모를 조만간 응모를 하려고 한다고 하고요. 현대에서는 전방 일방 부지에 지금 더 현대 여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롯데는 최근에 이제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로 사실상 포기를 한 것 같고요. 현재 가장 빠르게 진행된 곳이 바로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는데 광천동 신세계 백화점을 확장하는 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신세계 아트앤컬처 파크라는 사업으로 확장을 하곤 하는데, 그러나 이제 또 이렇게 확장하다 보면 대기업으로 자본이 쏠리게 되고 인근 상인들, 지역 상인들이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원도심의 상인들의 반대도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그 중소상공인들의 상생 방안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우선 기업들의 협상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고, 광주만의 특색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로 따로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의 최소한 불만을 전부 수용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금호홀도 주변에 차량 동선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도 다각적인 그 교통 통제 흐름을 검토를 해가지고 해법을 내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상인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인분들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동규 광주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공동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대표님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집단상가 내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상가 총연합회장 직하고 광주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인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복합 쇼핑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죠? 네네. 예,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대기업 유통업체의 복합 쇼핑몰 광주 입점에 대해서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상권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다른 지역 긍정적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최근 대전 복합쇼핑몰 오픈으로 주변 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고객 이탈, 직원 이탈 등으로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생하겠다고 했지만 주변 상인들과 상생이 되지 않고 있어 광주 지역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올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포함해서 근처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가장 피해를 입을 걸로 예상하는 업종,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걱정이 대상 같은데요.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은 인접 상권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비롯하여 식당과 같은 요식업과 의료 아울렛 업종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상권 피해뿐만 아니라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유통기업은 지금보다 대규모 4배 규모로 백화점을 확장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광주시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제출안의 문제점은 시 도로인 군분 2로 60번 길을 편입하고 대신 다른 우회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 도로는 광주 시민들이 보행하고 차량이 통행하는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또한 백화점을 4배 규모로 확장하면 주변 활동 인구는 지금보다 4배, 5배 증가하는데 교통량은 고작 16%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는 것은 교통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우려가 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여기가 교통량이 거의 광주 시내에서 한 두 번째로 많은 곳이고 네네. 또 확장이 되다 보면 더 붐비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정말 설득력 있는 말씀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네. 자, 이 정말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는 기자회견을 또 여러 차례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예, 그 최근에 27일 날 광주시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백화점은 4배가 커지는데 교통량은 고작 16% 늘어난다는 교통 분석 자료가 엉터리라고 여기고 광주시는 신속하게 자체 감사를 시행하고 네. 저희 상인단체인 광주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는 그래서 광주시가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여부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준비와 예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광주 복합 쇼핑몰이 대통령 공약상이다 보니까 이게 언급된 이후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또 지적을 해 주셨어요. 어떤 점이 그렇다고 네네. 생각하십니까? 우리 말에 그 급할수록 좀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 상권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상권 영향평가는 무시되고 앞으로 3, 4년 내에 터미널 주변, 그다음 복합 쇼핑몰, 대규모 아파트, 백화점 등이 들어설 것이 예상되고 교통 현장이 뼈한데 진정성 있게 상권 영향평가나 교통 영향평가 실질이 못하고 있다는 점이 우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상권이 몰려있는 도심 한가운데보다 조금 외곽으로 이 복합 쇼핑몰이 빠졌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자리 선정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터미널 주변은 현재도 광주 지역에서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 터미널 주변에 반경 500m 이내에 백화점, 복합 쇼핑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고 또 2033년에는 지금 백화점이 판매 시설로 입점하게 된다면 교통 혼잡이 더욱더 혼잡이 더 예상되고 꼭 복합 쇼핑이 입점돼야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시 외곽에 좀 적극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지역의 부담이 커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백화점 확장이나 복합식물 입점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유통 대기업들이 지역에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화점 4배 확장도 백화점이 아니라 저희들은 복합 쇼핑몰이라고 총연합회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광주 지역의 2개의 그 대기업 백화점의 하나 매출이 1조 원이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 유통업이 아닌 생산 기반을 하는 제조업에 좀 재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입장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 공약 이행도 너무 중요하고 시민들의 바람도 정말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 만큼 우리 상인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잘 들었으면 그리고 교통 같은 현장 상황을 좀 더 잘 세심하게 살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그 저희 총연합회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그 광주 입점에 대해서 특혜 시비가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고 특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교통 문제와 소상공 자영업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문제 제기와 감시를 꾸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규 광주 전남 중소상인 총연합회 공동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상인분과 이야기 쭉 함께 들으셨는데 어떻게 네.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상인들의 중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저렇게 절박하지 않습니까? 생존의 네네. 문제이고.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앞으로 이제 그 협의 주체가 결정이 되면은 이분들하고의 목소리도 귀 기울이고 네. 또 더 현실적인 대응 방안 이런 걸 정성껏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본방을 보자 이런 방송 같은 걸
우리 광주시장님도 꼭 보고 김종규 대표의 저런 구절절한 얘기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들어서 좋은 우리 광주만의 특색 있는 상생 방안 이런 게 마련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네. 김용진 대표도 정치권과 여러 가지 그 연결고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도 잘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본방 토크 민주도시 시간 지금까지 더현 정치랩 대표 김명진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